2026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2형사부 오전 재판 시작합니다. 2025 고합 1602호 조태용 피고인 나왔습니까? 조태용 피고인 맞죠? 예. 로베리에서 오셨나요? 변호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제네시스 남윤중 변호사님, 에이스 정태원, 이헌섭 변호사님 이렇게 나오셨어요. 예, 조태용 피고인에 대해서 변론 병합합니다. 장호진 피고인 나왔고 임성근 변호사. 네,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하고 은현지 변호사 두 사람 출석했습니다. 예, 해광의 임성근, 은현지 변호사님. 네네. 예. 아, 특검 측에서 예. 예, 지난 4월 17일에 차정현, 이대환 증인을 신문했습니다. 오늘은 조굴의 증인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어요? 예, 앞으로 나오시죠. 재판장님, 그 정의신문 전에 지난 기일에 정원했던 황소진 정인의 정원 녹취서를 보니까 네. 일부 뭐 오타가 있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공장을 좀 정정해 달라는 공판 조서를 정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좀 제출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예, 예. 혹시 오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보시고 그냥 속기록을 그냥 정정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정식으로 정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요 방금 내신 의견서 말씀이시죠? 네. 예.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좀 그때 아마 주 5일 재판하면서 속기사님들이 업무가 과중하셔가지고 예.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예, 조구레 씨,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혹시 이 사건 피고인들과 친척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윤석열, 조태용, 장호진, 이시원, 박성재, 심우정 피고인과 친척 아니시고,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사건 관련해서 뭐 기소되었다든지 공범으로 재판 받고 있는 내용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시는데 선서를 하고 난 이후에는 기억과 다른 짓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개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처벌받을 염려에 있는 경우에는 개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예.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조구래. 네. 오늘 증인신문은 법령에 따라 녹음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오늘 오전 주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시간은 2시간이고요. 신문상 요 열람용 제시 자료는 어느 분이 제출하신 거예요? 네, 특검 측에서 제출했습니다. 아, 예. 예, 시작하시죠. 예, 진정 성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순번 154번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 사건으로 2025년 8월 특별검사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증인께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설명 날인한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순번 210번 4,800쪽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후에 이 특별검사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신 적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증인께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순번 417 11,430쪽 피의자 신문조서 2에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로 피의자로 조사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네, 이때도 증인께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현재 소속 직책 계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소속은 없습니다. 외교부는 퇴직을 했고요. 네. 네, 현재는 세종연구소의 객원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에서는 언제까지 어떤 직책으로 계셨나요? 마지막 직위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었고요. 작년 9월 15일자로 퇴직했습니다. 네. 2013년 9월에서 2014년 3월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셨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 아래에 인사기획관이 있고 인사기획관 아래에 인사운영팀에서 공관장 인사 업무를, 인사기획관 아래에 있는 인사제도 평가팀에서 공관장 자격심사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맞습니다. 증인이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할 때 인사기획관은 황소진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순번 154 조서 관련인데 증인은 일반적인 공관장 인사 절차에 대해서 공석 가능 직위를 1년에 2번 선별해서 표로 만들어 인사국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 보고하고 공석 가능 직위에 해당하는 공관장 자리 중 일부에 특임 공관장을 임명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특임 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라 대통령실 또는 윗선에서 지명한 인사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을 통해서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에 통보하고 외교부에서는 후속 임명 절차를 진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인이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외교부에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 보고한 공석 가능 직위가 아닌 직위의 특임 공관장이 임명된 적이 있었나요?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3585쪽 그 증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증인께서 근무하시면서 교체 가능 직위가 아닌 곳에 공관장을 불러서 특임 공관장을 내보낸 경우는 이종섭 장관님이 유일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그렇게 진술했나요?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니까 뭐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밑에 부분에 나오잖아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하단에 네. 일반적으로는 외교부에서 정리한 교체 가능 직위 중에서 어느 직위를 특임 공관장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체 가능 직위가 아닌 곳에 공관장을 불러들이고 특임 공관장을 내보낸 경우는 이종섭이 유일했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이종섭 장관이 갔던 그 호주 대사 자리는 교체가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좀 착오였는지 뭔지 제가 왜 저런 맥락에서 진술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주 호주 대사는 정년이 거의 다가오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관장은 교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질문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이게 그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은 원래 그 교체가 가능한 대사직위를 그 대통령실에 올리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교체 가능한 대사 자리 중에서 몇 개를 특임 공관장으로 지명을 해서 그게 그렇게 이제 오는데 외교부에서 인사안을 올린다는 거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관행상 우리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고요. 네.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고 그 자리를 대통령이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맞는데 네, 네. 이제 그리고 실제로 뭐 이후에 여쭤보겠지만 그 당시에 8월 달만 해도 호주 대사 자리는 이 교체를 할 예정이 아닌 대사 자리로 보고가 안건이 대통령실에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 대통령실에서 이 호주 대사 자리를 이종섭 장관님으로 교체를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본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고 지금 주인께서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저희 인사국에서 올린 안에 호주 대사 자리를 교체한다고 표기되어 있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올리지 않은 것 중에서 특임 공관장으로 자리를 교체해라라고 받은 건 아마 처음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실황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170-1 제시하겠습니다. 그 외교부 훈령 공관장 인사 원칙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에서는 공관장의 재임 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하며라고 규정되고 있는데 공관장 재임 기간이 3년이 맞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저건 그냥 내부 기준일 뿐이고 3년이 아니고 뭐 인사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2년, 3년 혹은 3년이 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뭐 1년 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원칙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은 3년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순번 185 제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2023년 9월 25일 황소진 국장에게 근데 그거 공관장 인사 원칙에 관한 지침을 의미하는데 근데 그거 사실은 뭐 유명무실한 거 아니야? 안 지켜지고 있지라고 묻고 황소진 국장은 아니요, 다 지킵니다. 공관장 인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라고 답했는데 어떤 경위입니까? 그 앞에 좀 맥락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번 185 녹취록 1페이지부터 한번 증인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는 공관장 자격심사에 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공관장 자격심사에 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런 진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공관장 자격심사가 그러면 유명무실했던 건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의 뜻이 무엇이냐면 필요한 절차나 문서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고 절차를 건너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에 있어서 특별한 흠결이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그 보시면은 그냥 공관장 인사 원칙에 담겨 있지요. 뭐 몇 년을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다 유명무실한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있어서 이게 그 대사로 재직 기간 자체에도 좀 유명무실하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기서 그 대화의 맥락은 공관장 자격심사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공관장 자격심사에 관한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공관장 임명에 관한 운영에 관한 지침을 공개를 해라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자격심사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것입니다. 구항 질문을 생략하고 그럼 하나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훈령이잖아요. 외교부 훈령. 근데 이거를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훈령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외교부 훈령이 아니고요. 네. 훈령이라 함은 외교부 장관이 서명을 해서 관보에 게재를 하는 겁니다.
공관장 인사 지침 같은 경우는 관보에 게재한 적이 없고요. 저거는 오래전에 외교부 장관이 한 20여 년 전에 대통령 그때 당시 대통령하고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훈령은 아닙니다. 공관장 인사 원칙에 관한 지침은 외교부 훈령 아닌가요? 제가 착오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저거는 관보에 게재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훈령이 아니라고 착각했습니다. 저거는 관보에 게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걸 관보에 게재한? 저걸요. 이게? 공관장 인사의 원칙에 관한 지침. 그래서 제가 그래서 훈령이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훈령.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0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범 170 제시하겠습니다. 2013년 8월 2일자 장관님 보고사한 문건 본 적 있으시죠? 네, 봤을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봤을 겁니다. 네. 이게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 당시 호주 대사 김한중 대사님을 유임하겠다고 건의를 했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질문이 뭐? 이 어떻다는 안건 이거 일단 장관님 보고서하니까 당연히 장관님께 보고됐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보고된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네. 순번 155 제시하겠습니다. 주인께서 2023년 8월 15일 촬영한 인사판 출력물에는 호주대사 후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2023년 하반기에 호주대사 교체할 필요성은 없었죠. 2023년 8월자입니다. 이게. 2023년 8월이요. 네. 잠깐만요. 제가 좀 내용을 봐야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사판 출력물에는 일단은 호주 대사로 호주 대사 차기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아예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아예 이쪽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기에는 호주 대사를 교체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예 예. 교체를 그 당시에 2024년 8월 15일 주님께서 촬영한 인사판 출력물인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그 나라별 대사 후보자들은 그 당시에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호주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호주는 대사를 교체할 거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기에 왜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일단 문서에 기재하지 않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저기는 거의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확정한 사람들만 기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논의가 없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장인 것 같은데. 네, 13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13년 9월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셨던 피고인 조태용 씨로부터 호주 대사 교체와 관련해서 연락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네, 시기는 뭐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순번 154 3583쪽 제시하겠습니다. 지인께서는 순직해병 특별검사 조사에서 처음에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조치 시기는 다시 얘기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그 후에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이 공백기가 있었고 그 다음 다시 일이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느끼기에 처음에는 왜 이렇게 서두를까? 왜 굳이 지금 임명을 하려고 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그 경위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호주 대사 교체 가능성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종섭이라는 후보자 얘기가 나왔고 후보자 얘기가 나온 이상 일이 좀 그다음부터 스피디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직위와 이름이 나온 이상 저희들로서는 실무자로서는 스피디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죠. 다음 질문 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 호주 대사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하려고 한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시점은 언제였나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기에는?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사이에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순번 6 그 기사 제시하겠습니다. 2013년 9월 13일자 연합뉴스 기사 대통령실 이종섭 방산수출 혁혁한 기여 윤 특사 대사로 거론.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런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기억이 됩니다. 저 기사 자체에는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지만 저런 기사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취지의 기사를 황소진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주로 언론 기사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증인께서 조태용 씨로부터 호주 대사 교체 관련한 연락을 받았을 때가 이 2013년 9월 13일자 이종섭 대사 거론 이 기사가 보도되기 이전인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17항 질문하겠습니다. 그 조태영 원장님은 2013년 9월 증인에게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낼 수도 있는데 호주 대사는 12월 연말 인사에 공석이 될 수 있냐 도저히 안 되냐고 물었고 증인으로부터 김한중 대사가 호주로 간 지 1년 반인가 정도밖에 안 돼서 3년까지는 꽤 남았었는데 호주 대사는 만 60세가 되면 조금 더 할 수 있고 퇴직할 수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호주 대사 자리가 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나요? 이거는? 네. 증인은 그 조태영 원장님으로부터 호주 대사 교체 관련 연락을 받은 이후에 외교부 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이고 그거는 아마 당연히 인사국장한테 전달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네. 19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382 제시하겠습니다. 주인께서는 2023년 11월 3일 황소진 국장님과 호주를 만약에 누구를 빨리 보내게 되면 일단 뭐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내년 한 3월쯤에 뭐 좀 늦게 보내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기가 언제지 저기 김한중은 정년이 일단 뭐 연말 정년은 채우고 내년도 정초에 있다가 불러들여도 그거 몇 달 봐주니까 됐네. 그렇게 하자고 통화한 경위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해 12월 31일자로 60세 정년이었습니다. 정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 직위였기 때문에 호주 대사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지만 법령상 불려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언급이었습니다. 실제로 외교부에서는 그러니까 정년 초과직위를 허락을 하더라도 뭐 아무리 길어봤자 3개월 뭐 그 정도를 보통 봐주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넘긴 예는 없고요. 한 3개월, 2개월 길어봤자 6개월인데 6개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정년을 조금 지나고 불러들여도 뭐 법령상이나 관례상 문제가 없다. 그런 취지의 언급이었을 겁니다. 이 2023년 11월 3일 통화인데 네. 그럼 이 당시에는 호주 대사를 누군가 뭐 이종섭 씨든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지시를 누구한테 지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뭐 호주 대사를 누구로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기억은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진술했다는 거는 뭐 연락을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았으니까 저렇게 아마 인사국장이랑 대화를 했을 겁니다. 연락을 만약에 받으면 어느 쪽에서 받나요, 보통? 저는 보통 이제 비서관실에서 인사국장실 라인을 통해서 연락이 오고요.
혹은 이제 다른 경우는 안보실장님하고 저하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몇 개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후에 다시 여쭤볼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특임 공관장이든 뭐 일반 공관장이든 안보실 대통령실 안보실장님이 인사 뭐 결제 라인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제 라인과 결제 라인은 아니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 외교부 인사의 특성이 그 안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관행처럼 공식 결제 라인은 아니었지만 안보실과 외교부 그리고 인사비서관실 간에 세 개 기관 간에 긴밀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 안보실과 이 외교부 인사를 논의하게 된 뭐 무슨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가요? 그 이유까지 제가 뭐 그 내부적으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제가 기조실장으로 왔을 때에 이미 외교부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비서관실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보실하고도 두루 사전사후 협의하는 것이 일종의 그 업무 처리 방식으로 정착이 돼 있었습니다. 인사비서관실과도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나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하고도? 그거는 협의를 하죠.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식 라인이 그쪽이니까 어느 쪽을 먼저 하느냐 시간 선후 관계의 문제는 그때그때 있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안보실에서 먼저 어떤 그 공관장 자리를 누구로 지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오는 건가요? 외교부 쪽으로? 그래서 외교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안보실이나 인사비서관실로 보고를 올리는 형태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세 개의 기관이 어떤 건에 대해서 누가 먼저 협의하고 어떻게 하고라는 건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네. 세 개의 기관이 다 협의에 참여해서 일을 처리한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안보실에서 그러면은 외교부 쪽으로 그 어떤 특정 인물을 공관장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임공관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내려옵니다. 인사비서관실에서 어떤 특정 인물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나요?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럼 왜냐하면 예. 인사비서관실하고 소통 채널은 제가 아니고 예. 저희 밑에 있는 과장하고 국장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황소진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소진이 했는지 밑에 있는 운영 팀장이 했는지는 정확히 네. 기억나지 않지만 인사비서관실의 협의 채널은 인사비서관실과 인사국장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20방 질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인께서는 지금 통화해서 안보실장하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태영 원장님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황소진 국장에게 전달한 거 맞죠? 좀 문맥을 봐야 되겠는데요. 네. 예, 봤습니다. 네. 21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리고 일단 뭐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내년 한 3월쯤에 뭐 좀 늦게 보내도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2023년 11월 3일경에는 호주 대사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2024년 3월경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인사국장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한종 대사가 비록 그해 12월 31일자 정년이긴 했지만
부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김환중 대사의 체면이랄까, 김환중 대사에 대해서 같은 직장 동료로서 좀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조태영 원장님께서 호주 대사 교체를 서두르라고 지시하는 뭐 이유를 그때쯤에는 알고 계셨나요? 그 지금 질문하신 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호주 대사 교체를 뭐 이때는 뭐 이종섭 그 장관님께서 뭐 거론됐는지 어땠는지 뭐 모르겠지만 네. 호주 대사 교체에 대해서 조태영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서두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저기 제가 내년 3월쯤 좀 늦게 보내도 되지 않겠어? 라고 국장한테 얘기한 걸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네. 제가 저렇게 얘기한 걸 보면 그런 지시 서둘러 그런 지시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내년 3월쯤 좀 늦게 보내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11월 3일 이때 통화를 하시고 난 이후에 외교부 내에서 호주 대사 교체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있었나요? 호주 대사를 보내기 위해서 외교부가 취할 조치는 뭐 빤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관장 자격 심사와 관련된 서류 작업들 이런 것들을 했을 테니까 그거는 저희 인사국에서 통상적인 업무 처리에 따라서 뭐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24방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186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23년 11월 19일 황소진 국장에게 전화해서 조태영 실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호주 대사 김환중이 이제 뺄 때가 됐대. 거기 후임은 저기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태영 원장님의 지시사항을 황소진 국장에게 전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소진 국장은 예, 그 소문이 돌긴 하더라고요 라고 답하는데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원래부터 돌았던 것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언론 같은 데 보고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네, 25항 질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조태영 원장으로부터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낸다. 참고로 알고 있어. 인사 쪽에도 연락이 갔을 거야. 라는 말씀 들은 적 있나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장호진 국장님이나 뭐 조태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사비서관실 쪽에도 연락이 갔을 거야라고는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증인께서 들으신 건 있었나요?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26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황소진 국장에게 어떡하지라고 묻고 황소진이 뭐 통보하고 들어오시라고 해야지요라고 답하자 증인이 아니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좀 저기랑 그게 이게 뭐냐 그 비슷하게 해서 좀 문제 안 되게 할 방법이 없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기서 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게 포인트입니다. 김환중 대사를 같은 직업 외교관으로서 선배로서 동료로서 좀 더 근무를 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좀 잘 안 됐고 김환중 대사만 이게 뽑아서 싱글 아웃해서 이제 불러들이면 마치 김환중 대사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고 근데 마침 그때에 우리가 공관장 인사를 못한 공석 직위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면 외교부가 해결하지 못한 그 공관장 인사도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아마 그런 취지를 담아서 그 조금 잘 생각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저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외교부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 윗선에서 지금 누군가를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라는 지금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안 되게 할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환중 대사 그 당시 호주 대사 김환중 대사님만 딱 교체를 하면은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는 그 다른 외부에서 시선이 있을까봐 그걸 우려를 해서 다른 뭐 이후에 뭐 여쭤보겠지만 모로코 대사나 이런 쪽이랑 같이 이렇게 합쳐서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대통령실에서 딱 한 명만 대사를 교체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경우가? 대통령실에서 딱 한 명만 교체하라, 여러 같이 교체하라,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특임공관장 어디를 뭐 누구를 보내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결심을 해서 저한테 통보하면 절차를 밟는 거고요. 그렇게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에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공석인 대사 직위가 한 2억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후임자를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기회에 같이 엎어서 하면 우리 외교부의 인사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동력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경우처럼 그러면은 어떤 특임공관장 한 명만 교체하라는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온 경우가 있었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한 명만 교체해라, 여러 교체해라 그렇게 대통령실은 지시하지 않습니다. 네, 27항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내년 뭐 3월까지 가기에는 대통령한테 좀 얘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당장 임박한 후에 내년 1월 말 2월 초 하여간 그 중간 시기에 첫 번째는 내년 3월 전에는 하고 그렇다고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고 중간 시기에 혼자 말고 한 2-3명 정도를 묶어서 김한종은 어디저 후임 자리를 좀 봐주고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뒤부터 말씀드리면 김한종 후임 자리를 좀 봐주고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만약에 김한종이 들어오게 되면 좀 섭섭한 게 있을 테니까 동료 선배가 섭섭하지 않도록 그 다른 퇴직자 자리를 좀 알아봐라 이제 그런 취지였고요. 두 번째는 그 앞부분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신 사항인데 외교부의 인사만 생각하고 뭐 내년 때까지 쭉 너무 늦게 하는 것도 대통령 지시를 해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늦게 하는 것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또 김한종 대사를 당장 빼는 것도 조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하게 시기를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주인께서 대통령 보기에는 내년 3월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 조태영 원장님도 누군가로부터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3월 전에는 호주 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받으신 걸로 그건 보인다고 기억나지 했습니다. 않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특정해서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조태영 원장님에 의하면은 대통령의 지시면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하고 합니다. 제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만의 지시를 해서는 안 되죠. 대통령의 의사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로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서 근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을 하는데 조태영 원장님으로부터 그 당시 대통령 지시라고 전달 받으셨나요? 그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배경까지 설명하면서 지시하시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희 또 뭐 그럴 만한 관계도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원장님께서 저한테 지시할 때 배경까지 일일이 설명해서 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냥 그렇게 담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주 대사는 이종섭이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빨리 보내라, 늦게 보내라,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어쩌다 이렇게 뭐 다른 말을 덧붙이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보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 대사 이종섭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네. 이건 대통령의 당연히 결심 받아서 지시한 거라고 받아들이죠. 전 그렇습니다. 네. 그건 대통령 지시일 겁니다. 네. 이후 질문 생략하고 28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내년 뭐 3월까지 가기에는 대통령한테 좀 얘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언급이 여기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제가 그때 안보실장님께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김한종 대사 불러들인 시기가 우리 외교부 조직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불러들이고 어떤 모양새를 갖춰서 불러들이는가가 우리 조직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투로 뭐 한 내년 봄 뭐 한 3월쯤 뭐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제 기억에 당시 조태용 안보실장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셨다는 듯이 그래? 그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래도 너무 늦게 너무 대통령이 한 말인데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 그 정도의 아주 캐주얼하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게 11월 달에 나온 얘기고 뭐 저도 외교부 그 특임 공관장이든 뭐 공관장 임명 절차는 잘 모릅니다. 저는 검찰에서만 일했으니까.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주요 대사 임명 절차를 보면은 한두 달 만에 끝나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이외에도 여쭤보겠지만 아그레망 뭐 절차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우리 인사 검증 절차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11월 달에 3월 전에 특임공관장을 임명하라는 지시는 좀 빠듯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시가 있었다라고 제가 증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캐주얼하게 네. 대통령 지시인데 너무 늦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정도의 지시였지 언제까지는 해라 그런 지시는 없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네. 저는 약간 꽁수를 불어서라도 조금 늦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 그러면 뭐 내년 3월 뭐 이렇게 그냥 슬쩍 여쭤봤던 거고 에이 그래도 너무 늦지 않을까? 그건 뭐 그 정도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3월은 너무 늦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어땠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그렇게 그런 반응을 제가 느꼈는지 어떻는지 구체적인 거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네.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9항 질문하겠습니다. 그 조태용 원장님에 의하면은 2023년 1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내자는 지시를 받아서 증인에게 그때 얘기했던 이종섭 장관 호주 보내는 것 이제 해야겠다. 인사 프로세스를 준비하자고 지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네. 30항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11월 김한중 호주 대사 임기 어쨌든 꽤 남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년 뭐 6월이든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 정년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2024년 6월까지는 보통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이 지나도 정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데 6개월까지 봐준 예는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2달 또는 3달입니다. 네. 그래서 한 그 다음에 3월 정도까지 뭐 2월이나 3월 정도까지면 아마 통상적으로 2-3달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제시했던 2013년 8월경에 작성했던 외교부 문건에 의하면은 김한중 호주 대사 유임이 결정되었음에도 수시 인사를 통해서 김한중 호주 대사님을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원래 그 외교부 인사는 네. 충계 추계 이렇게 2텀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한중 호주 대사님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수시 인사로 교체를 하게 된 건 맞잖아요. 이거는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춘계 추계에 인사하는 관행이 이제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정권에서도 춘계 추계를 나누어서 인사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패턴이 무너진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춘계 추계로 나누어 하던 패턴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때 인사를 했다고 해서 매우 이례적이다, 독특하다, 특이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식의 패턴은 상당히 무너져 있던 때였습니다. 네, 그럼 30이랑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4년 공관장 일반적인 그 충계 추계 인사 전에 이종섭 장관님을 신속하게 호주 대사로 임명해야 될 뭐 외교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겁니다. 법령에도 대통령이 외교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32항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복원 씨에 의하면은 이원모 등 대통령실 상급자들의 지시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고 지시를 하자 사후에 외교부는 호주가 중요한 방산 파트너이기 때문에 군 출신이 가야 한다는 명분을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 진술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황소진 국장님은 증인신문에서 이복원 행정관과 계속 소통을 했고 용산 쪽에서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언론 대응을 위해서 방산수요라는 명분으로 답변하자고 해서 준비를 했다고 증언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둘 간의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처지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공관장 인사를 할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를 그렇게 한다라고는 언론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언론 설명의 방향은 모든 공관장 인사에 다 잡습니다. 누구를 어디에 보낼 때는 왜 그 사람이 거기에 적임이고 일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론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설명할지를 협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섭 장관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 방산수요라는 그 이유를 외교부 쪽에서 언론 쪽에 얘기한 건 맞나요? 기자들 제가 이제 외교부가 네. 기자들에게 언제 어떤 워딩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장을 임명할 적에는 그분이 왜 적임자인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언론에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질문도 들어올 테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언론 설명 방향을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산수요로 잡은 거는 기억이 나시나요? 방산 쪽에 호주랑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걸려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33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170-1 공관장 인사 원칙에 관한 지침 4조 2항에 의하면은 특정한 경우 3년 미만 근무 공관장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서 각 호에서 사유 열거하고 있는데 김한중 대사님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해서 교체가 된 걸까요? 저의 의견을 모르시는 거죠? 아니 뭐 외교부에서 어떤 식으로 아마 운영할지. 사호를 예. 근거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 박진 씨로부터 호주 대사를 이종섭으로 교체할 필요성에 대해서 뭐 지시받거나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요. 당연히 장관이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인사 상황은 보고를 드렸을 테고요. 제가 보고를 했는지 인사국장이 가서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보고는 했을 테고요. 네, 35항, 36항 질문 생략하고 37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171 2023년 11월 29일 황소진 국장이 외교부 인사 운영팀장 손용민에게 어제 호주 인사한 차관님께서 장관님께 보고 드리라고 하셨던가 아니면 안보실 다녀오신 후 하라고 하셨나 호주도 같이라고 묻고 반경원은 원래 장관님 먼저 이야기하셨다가 마지막에는 안보실장님 보고하고 하는 걸로 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하는데 그 경위가 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실은 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특임공관장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제 고유한 권한이고 그걸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윗분 어느 분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일의 순서를 어떻게 얘기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도 공무원 조직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인사국장한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순서로 일을 진행할 건지, 어느 분한테 먼저 얘기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를 챙기는 게 인사국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어떤 단계에서 누구랑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팔로우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저렇게 인사국장한테 돌아가는 동향을 문의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장관님께 먼저 보고를 하라고 하셨다가 뭐 안보실장님께 보고하는 걸로 바뀌고 막 이러는데 이게 뭐 선후 관계는 원래 뭐 정해진 건 없나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안의 성격 그리고 장 차관의 일정 뭐 이런 것들을 종합 감안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38강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보시면은 뭐 황소진 국장님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분들께서 안보실에서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내용을 외교부 장 차관님께 보고한 건 맞죠? 보고했을 겁니다. 네. 네, 순번 187 제시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2023년 12월 5일 황소진 국장에게 혹시 그 차관님한테 호주권 얘기 들었어라고 묻고 황소진은 호주하고 모로코를 엮어서 빨리 진행하라. 이번 주 내라도 이제 상신하라. 이렇게 주셔가지고 말씀은 1월 내에 부임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라고 하셨어요. 라고 답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어떤 경위로 이런 대화를 하시게 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는 제가 인사국장한테 보통 문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의 수많은 일들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특히 특임공관장 임명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재량 사항이고 그런 거를 진행하는 절차는 인사국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인사국장한테 문의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보면은 차관님한테 호주권 얘기 들었어라고 주님께서 황소진 국장에게 말씀을 하신 게 나오는데 그 당시 차관이었던 피고인 장호진 씨께서 이종섭을 빨리 호주 대사로 임명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건가요? 12월 5일에? 저한테는 그런 지시는 안 하셨고요. 지금 황소진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것만 봐가지고는 황소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저한테 빨리 하라고 지시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은 근데 여기 난데 혹시 차관님한테 호주권 얘기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 혹시 그 차관님한테 호주권 얘기 들었어? 아니 저렇게 질문한 배경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하는 게 기조실장인 저만 유일하게 단독 채널로 소통하는 게 아니고 차관님도 안보실하고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아마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런 왜냐면은 인사국장이 말하자면은 실무적인 그 핵심이기 때문에 인사국장한테 물으면 소통이 어느 정도에서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저런 문제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0 항 질문 생략하고 41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과 황소진 국장은 이종섭 장관의 1월 부임은 어렵다는 취지로 대하는 반면에 장호진 그 당시 차관님은 대마쇼를 해야지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면 호주 쪽에서 봐주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저게 맞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런 대화가 녹취록에 있으니까 저렇게 대화한 건 사실일 겁니다. 2023년 12월 5일 대화인데 이 네. 당시에 호주 대사 임명 절차 착수해서 2014년 1월 그 다음 달에 호주 대사 부임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맞나요? 제가 지금 쭉 읽어보니까 대사가 부임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동의하는 절차라는 게 절차 그 시간이 어떨 때는 좀 고무줄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정부가 아그레먼을 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해준다라는 규정이 없고 사실은 저것은 그 접수국, 그러니까 상대국의 판단이나 내부 사정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질문 몇 개 추가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아그레망 그 신청을 하면은 접수국에서 그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나라마다 굉장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그게 평균을 낸다는 게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다 다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의 역량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고 그 주재국이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고 또 정무적 판단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요 대사 임명에 대해서 아그레망 신청을 한 거를 보니까 길게는 2달, 3달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어느 정도? 길게는 그렇게 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좀 빨리 내주는 경우도 있고 현지 대사관이 열심히 움직여서 우리 국내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 국내 사정 빨리 대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걸 설명을 하고 하면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무슨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주의 대사나 뭐 이렇게 그 정상회담이 있다고 해서 대사 아그레망 빨리 요청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한 달은 넘어가던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행정부에 따라 또 성격이 다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 다르고 오바마 때 다르고 바이든 때 다르고 그때 다 다릅니다. 한 3주는 걸리지 않나요?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정도는? 뭐 보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뭐 세 달 어떤 데는 뭐 3개월 6개월인 경우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42항 질문하겠습니다. 주인께서 용 실장, 조태용 나랑 얘기할 적에는 3월 이 정도 얘기하더니 왜 또 갑자기 훅 당겼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황소진 국장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1월 안만 생각해도 휴의도 있고 해서 좀 무리가 있는데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런 대화를 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경위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3월까지 너무 늦게 가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인사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3항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44항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9월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처음 호주 대사 교체 얘기를 들으시고 녹취록만 봐도 2013년 11월 3일, 11월 19일, 12월 5일 계속해서 빨리 호주 대사를 교체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호주 대사를 빨리 교체하라는 뭐 지시? 뭐 이런 언급이 있었던 거죠. 교체 지시는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움직였죠. 교체 지시 없이 저희들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녹취록만 봐도 지금 벌써 확인된 게 3차례인데 계속해서 이 녹취록 외에도 계속해서 호주 대사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3차례 이상으로? 그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순번 286-15 제시하겠습니다. 외교부 인사운영팀 텔레그램 채팅창에서 2023년 12월 6일 인사운영팀장 방경원 씨가 이보건 과장이 호주 관련 전혀 모르고 있네요. 후보자도 안보실에서 인사 쪽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이 경위는 어떻게 무엇입니까?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보건 과장이 뭐 방경원 과장하고 왜 저렇게 했는지 그건 제가 잘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그 안보실장 조태용 안보실장님으로부터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된 지시가 계속 있었는데 2023년 12월 6일 정작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이보건이 자기가 못 들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예 인사비서관실이 전부 모르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대화의 정확한 맥락을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정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보실이나 인서비서관실 쪽에서 이제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안보실과 지금 외교부 쪽에서는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있었던 거고, 근데 이 논의에 대해서 인사비서관실이 모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었나요? 그거는 이게 일이라는 게 정보 공유라는 게 시간의 간극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의 순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뭐 인사비서관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외교부와 안보실 간에만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시차가 생길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저런 대화의 맥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인사비서관실이 전혀 배제된 채 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거는 뭔가 실무자들끼리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뭐 외무공무원법 3조 1항 3호 의하면 특임공관장 임용은 외교부 장관님의 제청으로 대통령님께서 임용하는 거 맞죠? 예. 근데 그 외교부에서 이 국가안보실과 이 공관장 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 이유는 뭐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 뭐 관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 대통령실하고 외교부하고 인사비서관실하고 다 세 개의 기관이 협의해서 하고 안보실도 외교부 인사에 대해서 들여다봐라. 정무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제가 기조실장에 갔을 때는 이미 그런 관행이라는 방식이 정착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이종석 건만 안보실이 한 게 그 말씀은 이종석 건만 안보실이 관여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인사에 대해서 안보실하고 저희 외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네. 47장 질문하겠습니다. 인사주무 이승남이 우리 교체주기 표에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라는 메시지 전송하고, 방경원은 위에서 들은 것도 없답니다. 비서관한테 직접 확인하려는 거 일단 홀드해달라고 해줬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왜 저런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데에도 시차가 있을 수 있고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이 방경원 팀장하고 그쪽에는 실무자하고 그냥 저런 얘기들이 좀 오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증인은 뭔가 아시는 게 있어요? 전 없습니다. 증인도 모르는데 왜 실무자들이 얘기한 건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저거를 지금 이제 얘기가 지금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그럼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는 틀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증인이 그 안보실하고 인사실이 직접 접촉하거나 했다든지 지금 이제 그랬다는 내용은 잘 모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거는 제가 그냥 모르겠습니다. 왜 저런 대화의 배경이 있었는지. 다만 질문을 하셔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증인도 추측에 따라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예. 것 같은데 예. 실무자들은 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 대화가 뭔가 상황이나 분위기를 실무자들 손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면 증인이 뭔가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런 네. 모르겠다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네. 뭐 문자 뭐 저런 대화는 저희가 그냥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예. 네. 나중에 혹시 중요한 거 있는지 잘 챙겨 보시고 시간 네. 조율하십시오.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이후 질문을 쭉 생략을 하고 52항 질문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인께서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하면은
국가안보실과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가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한 거고 직원들이 지금 인사비서관실의 얘기가 제대로 안 됐다, 소통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52장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156 제시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0일자 이종섭 주 호주대사 관련 일자별 상세 과정 문건에 의하면은 2023년 12월 7일 대통령실 인사 자신들이 당사자 이종섭에게 주 호주대사 내정 사실을 통보할 예정인 바 외교부 인사운영팀장에서 관련 후속 조치, 검증 공관장 자격 심사 등을 해줄 것을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이 맞나요? 네. 네, 순번 383 제시하겠습니다. 황소진 국장은 2023년 12월 8일 이종섭에게 전화해서 용산으로부터 장관님을 호주대사로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절차를 준비하려고 하고요. 검증이 필요해서 실무자 통해서 검증 서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서류 내주시면 신속하게 진행해 준다고는 했고요. 검증 결과 가지고 한번 V께 보고를 드리고 아그레망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호주 쪽에서 아그레망이 나오게 되면 바로 부임하실 수가 있는데 가급적 저희는 1월 내에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1월 중으로는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인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의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시를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1월 내에 뭐 아그레망 받아가지고 호주 대사 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던 거죠. 외교부 내에서는 최소한. 저는 그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네. 순번 188 제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2023년 12월 8일 황소진 국장에게 그거 저기 아그레망 저거 하라고 전보 나갔나 호주라고 묻고 황소진 국장은 호주는 안 나갔습니다. 호주는 검증 끝나야 나갑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한 경위는 무엇인가요? 실무적으로 제가 실무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같은 통화에서 증인은 1월 달은 넘기겠지라고 묻고 황소진은 근데 용산에서는 1월 내로 보내라고는 했는데 이제 아그레망에 달렸습니다. 사실 뭐 검증은 빨리 해줄 것 같고요 라고 답하고 증인은 검증은 빨리 하겠지 근데 호주가 지금 다 휴가철이라고 하더라고 라고 진술한 경위는 무엇인가요? 휴가철이기 때문에 아그레망을 빨리 받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런데 용산에서는 1월 내로 보내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황소진 국장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황소진이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사검증은 빨리 끝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화를 하는데 증인과 황소진 국장께서 그렇게 대화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임공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대체로 빨리 끝납니다. 네. 네, 57항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순번 161, 2024년 1월 11일 외교부 인사제도 평가팀 신은영 사무관이 이종섭 장관에게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했을 겁니다. 당연히 절차니까. 예. 58, 59항 생략하고 60항 질문하겠습니다. 외교부 훈령 공관장 자격심사 운영 세칙 5조 1항 1호 및 6조에 의하면 외국어 능력 신청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공관장 자격심사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맞나요? 규정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특임공관장 후보자에게 외국어 능력 신청 자격을 받았었나요? 제가 기억하기에 외국어 능력 기준이라는 게 무슨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관련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6조 보시면은 점수가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격 심사에 관해서는 인사국장이 저한테 여러 번 규정에 따라서 다 준비가 됐다라는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항목 하나하나 가지고는 제가 검사님께 답변 드릴 만큼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히 특임공관장 그 임명할 때는 외국어 뭐 자격 이런 신청 기준은 별로 안 따져봤죠. 문제가 없도록 인사국에서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64항까지 질문 생략하고 65항 질문하겠습니다.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2014년도에 이종섭에 대해서 적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그 의결사항에 적격이라고 기재한 후에 위원들의 서명만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이종섭의 호주대사 자격 심사를 하는 경위, 이종섭의 자격 요건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나요? 뒤에 관련 서류를 붙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긴 하나요? 위원님들께서 특임 공관장의 경우에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받습니다. 네, 66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종섭 공관장 자격 심사에 대해서 특임 공관장이었기 때문에 불러서 심사를 할 수 없어서 서면으로 심사했습니다. 특임이어서 부르지 못했습니다. 장군 지내고 장관 지냈던 분을 외교부에 오라고 해서 차관이 심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통령이 보내겠다고 하는데 부적격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서면 심사로 대체해서 하는 모양새만 갖추면서 사실상 심사 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과 직원이 심사 자료 들고 서면 결의서에 적격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써놓고 심사위원들에게 가서 서명 받는 방식으로 심사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67항 질문 생략하고 그리고 68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의 인사라는 점과 외교관의 자질을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저는 이종섭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봤었기 때문에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판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특임 공관장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임공관장에 대한 실질적인 거는 한 번도 정부 출범 이래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69항 질문하겠습니다.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내나 생각을 해보자면 장관급이 갈 만한 자리는 미, 중러, 유엔인데 이종섭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 난이도 등을 따져봤을 때 이종섭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이종섭이 미, 중러, 유엔으로 가면 사람들도 다 웃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보면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 캐나다 대사는 당시 정년이 많이 남아있었고 영국은 대통령 가족이 가 있었고 프랑스 대사가 부산 엑스포 선거운동을 총지휘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었고 독일 대사는 김한중 대사보다 부임한 지 더 얼마 안 됐고 정년도 많이 남은 사람이었고 영국은 대통령 가족이 가 있었고 그래서 이종섭을 어디로 보낼 수 있나 여기저기 보면 호주 대사가 제일 적당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섭을 어딘가로 대사로 보낼지 고민하던 중에 호주를 특정한 것인가요? 제가 저렇게 얘기한 취지는 호주 대사로 이종섭을 보내는 게 뭐 좀 적절치 않다라는 직업 외교관으로서의 제 생각을 밝힌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인사권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맞는데 특임공관장을 지금 선으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급이 갈 만한 데는 미, 중, 러, 유엔 여기고 근데 지금 그쪽은 뭐 너무 이제 좀 뭐랄까 업무가 어려운 난이도가 있으니까 보내긴 좀 적절치 않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지금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호주를 먼저 정한 게 아니라
이종섭 장관님이 먼저 대사로 어딘가 대사로 보내야 되겠다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지금 다른 데는 뭐 대통령 가족이가 있고 막 이러니까 호주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지 아니면 이종섭 장관님이 먼저 그냥 호주로 보내는 걸 결정이 되고 논의가 나온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네. 순번 280-26 주 호주 연방대한민국 대사관이 2024년 1월 19일 호주 정부에 이종섭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요청했죠. 예, 해줄 겁니다. 네, 순번 280-27 그리고 2024년 1월 25일 재차 호주 연방대한민국 대사관은 호주 정부에 이종섭에 대한 아그레망을 조속히 부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을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정부에 아그레망 부여 요청하고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다시 조속히 아그레망 부여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뭐 그런 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제가 있긴 있었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그러니까 뭐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통상 아그레망 부여를 요청을 하면은 부여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1월 19일 날 처음 이종섭 장관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을 호주 대사관에서 했고 그리고 1월 25일 날 다시 조속히 부여를 요청을 다시 한단 말이죠. 이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다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모르죠. 하여간 저희들이 아그레망을 그 공관장이 챙겨 보는 거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아그레망 자체가 뭐 당연히 저보다 훨씬 잘하시겠지만 저도 이게 그 짤막하게 찾아보면은 이게 보통 당연히 뭐 승인은 보통 해주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는 뭐 주재국의 재량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언론 기사만 찾아봐도 아그레망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는 거는 외교적 결례에 해당할 거라는 게 계속 그 기사가 많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도 재촉 많이 받습니다.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부터. 일주일도 안 되는데 이렇게 재고 요청 받기도 하고 하나요? 저 케이스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런 것까지 저한테 보고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뭐 그런 예는 왕왕 있습니다. 우리도 요청하고 우리도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네. 73항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74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173 황소진 국장이 2024년 1월 22일 국가안보실장 보좌관 박경진에게 신임 호주대사 아그레망 요청이 언제 들어갔는지 여쭤보셔서 아래와 같이 텔레로 답을 드렸습니다. 기회 되시면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네요. 아그레망 요청했잖아. 아래와 같습니다. 호주 1월 19일 요청, 몽골 1월 4일 요청, 호주는 1월 18일 검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아그레망 요청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을 하는데 국가안보실장이 외교관 인사 관련해서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도 그런 예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안보실이 외교부 인사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네. 75항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76항 질문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호주 대사 이종섭, 모로코 대사 윤현진, 나이지리아 대사 김판규에 대한 정부 인사 발령이 의결이 되었는데 앞서 나온 것처럼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을 한 명만 딱 찍어서 임명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모로코 대사와 나이지리아 대사를 같이 이렇게 인사 발령을 낸 건가요?
저기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한종 대사를 싱글 아웃해서 불러들이기가 김한종 대사한테 여러 가지 구설수라든가 다른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 인사를 해결하는 게 외교부 조직에도 좋다. 그 동력을 활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겁니다. 네. 순번 10 기사 제시하겠습니다. 2014년 3월 4일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자 언론에서는 최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국외로 내보내려 한다. 이런 기사 보도되었는데 증인도 이 기사 이런 취지의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증인도 이종섭 장관이 공수처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최혜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해서 고발된 상태임을 보고받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순번 174-1 제시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0일자 이종섭 주 호주대사 관련 일자별 상세 과정 문건에 의하면은 2024년 3월 4일 공수처는 외교부 인사운영팀장에게 유선으로 이종섭이 고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도 보고 받으셨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순번 190 제시하겠습니다. 2014년 3월 6일 10시 4분경에 황소진 국장은 이종섭 장관에게 국가안보실에서 이종섭의 호주대사 부임 일정을 약 2주 늦추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데 그 경위가 무엇입니까?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이종섭 장관의 호주대사 부임 일정을 약 2주 늦추라는 지시가 있었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황소진 국장에 의하더라도 당일 아침, 그러니까 2014년 3월 6일 아침 증인께서 급박하게 이 건, 그러니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건에 대해서는 홀드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리고 2주 늦추라는 보완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어떻습니까? 질문의 취지가 그러니까 증인께서 황소진 예, 국장에게 제가, 2014년 3월 6일 아침에 예. 이 이종섭 대사 임명권은 홀드하라는 지시를 처음 했는데 예. 그 이후에는 한 2주만 늦추라고 다시 보완 지시를 했다. 황소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까? 증인께서 그렇게 지시했어요? 제가 그렇게 지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80랑 80이랑 질문 좀 합쳐서 네.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실 통해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권에 대해서 2주 늦추라는 지시를 받으셨나요?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황소진 국장이든 다른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2주 늦추라는 지시를 국가안보실에서 받았다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2주 늦추라는 이야기 자체가 제가 전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가 저런 이야기가 있었는지조차 좀 기억이 나지 잘 않는데요. 2주라는 걸 빼고 그러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좀 늦추라는 지시를 받거나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네,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인께서 보고를 받으시지도 않았는데 황소진 국장이 이종섭 장관이랑 이렇게 늦춰달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황소진 국장이 어느 때 누구랑 소통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82양 질문하겠습니다. 장호진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2014년 3월 5일 오후경에 대통령실에서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전달받아서 이종섭에게 급히 연락해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어떻습니까? 출국금지 사실을 전달받으신 적은 없었나요? 지인께서는? 저는 우리 국장한테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국장으로부터. 황소진 국장님으로부터요? 예. 그게 언제 시점이에요? 그 시점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83항, 84항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85항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황소진 국장님이랑 이제 이종섭 장관님이 이제 그 호주대사 임명 부임 일자를 좀 늦추라는 대화를 지금 한 거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지인께서는 특검 조사 때 이종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에 특임 공관장의 부임 귀임 일정 조율을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챙기는 경우가 있었는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부임은 당사자들의 일정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통상 조율을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긴 합니다. 순번 280-34 제시하겠습니다. 2014년 3월 6일 19시 55분에 MBC에서 호주대사 임명됐는데 최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이미 출국 금지라는 기사가 보도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언론 보도 전에 이종섭 장관이 출국 금지인 사실을 보고 받으셨었던 건가요? 언론 보도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출국 금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87항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순번 388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3월 6일 20시 31분에 증인은 황소진 국장에게 내가 하여간 지금 차관님하고 상의했더니 차관님 말씀은 뭐 이종섭이 내일 뭐 법무부에서 풀어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라고 말하는데 그 경위가 무엇입니까? 저기서 말하는 차관님이 어떤 차관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기억나신 대로 말씀을 해주실래요? 경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 출국 금지가 저희는 잘 뭔지를 몰랐고요. 네. 공수처에 고발되면은 출국 금지가 된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출국 금지 때문에 뭐가 어떻다는 언론 보도가 나니까 아마 제가 관심을 갖고 팔로우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팔로업은 좋은데 지금 차관님하고 상의했더니 차관님 말씀은 이종섭이 내일 뭐 법무부에서 풀어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이렇게 지금 증인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냐는 거죠. 제가 지금 봐도 제가 무슨 맥락에서 저런 얘기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일반적인 분들도 이해를 이렇게 하겠지만 뭐 차관님 뭐 외교부 차관님인 것 같긴 한데 뭐 법무부 차관님은 어쨌든 차관님 말씀은 이종섭이 지금 2024년 3월 6일자 통화인데 차관님 말씀은 이종섭이 법무부에서 풀어줄 거다. 이거는 뭐 출국 금지를 풀어줄 거라는 얘기겠죠. 법무부에서 풀어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문맥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인께서 기억하시는데 어떤? 저는 그 부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거는 순전히 어떤 법적인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것에 관한 문제였고 외교부에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서 그 따박따박 우리의 절차를 밟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크게 관심 기울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인께서 특검 조사 받으실 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사로 임명된 사람이 출국 금지가 된 케이스가 사실은 뭐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이례적이었고 당황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래서 기억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는 뭐 외교부 차관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누구로부터 이종섭이 출국금지 해제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순번 191-2 제시하겠습니다. 2014년 3월 6일 21시 49분경 황소진 국장은 증인에게 용산 인사에서는 인사도 그렇고 공직기강도 그렇고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안보실에서 대응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안보실 강수현하고 통화했더니 강수현은 자기도 몰랐는데 이 측면하고 이야기해보마 그러고 나서는 국방비서관하고 협의해서 뭘 더 주겠다고 보고를 하고 증인은 뭘 또 국방까지가 계속 똥볼 차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경위는 무엇인가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응과 관련해서 어디가 주무가 돼야 되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디가 확실하게 여기가 주무다라고 얘기하는 기관이 없는 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터뜨린 것 같습니다. 똥볼을 찬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어디가 주무기관이고 주무기관이 돼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불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주무는 어디가 돼야 되는데 다른 기관이 괜히 개입해가지고 지금 똥볼 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주무가 어디가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저기에 대한 실무적 주무는 외교부고요. 문제는 외교부가 어디로부터 지침을 받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똥볼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 지침을 줄 기관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저의 좌절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인과 황소진 국장은 언론 대응 자료 피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증인은 인사관계 법령상 피의자 또는 출국금지와 임명과는 일단 무관하다.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사항이 없다. 뭐 그 정도 라인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라고 지시를 하셨죠. 맞습니다. 네, 순번 281 제시하겠습니다. 황소진 국장은 인사운영팀 송영민, 방경원에게 출금 사전 인지 여부, 향후 인사조치 여부, 호주 측과 협의 계획, 출국금지 상태에서 인사 발령을 취한 이유 등에 관한 피지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증인은 황소진으로부터 이 피지를 보고받았고 장호진 실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버전 완성하셨죠. 네. 외교부에서 이런 언론 대응 자료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형식상 주무부서니까요. 아까 근데 녹취록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고. 주무부서지만 저런 공관장 인사라든가 이런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요. 대통령실 지침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피지에 대해서. 저 때 당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기억은 나지 않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만들어서 안보실에 보내서 안보실에 클리어를 맡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2양 질문하겠습니다. 언론 대응 자료에서 고발 상태 발령의 적절성, 우리 형사사법체계상 누구든지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정만으로 공직 임용 등의 제한을 가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외교부의 입장인 건가요, 이게? 피지의 라인을 말한 거니까 외교부의 입장, 네, 외교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이 지금 대통령실과 협의가 된 거죠. 어쨌든 저희가 저렇게 안을 만들어서 안보실에 올려서 클리어를 맡은 거니까 안보실하고도 협의가 된 라인입니다. 이 문구를 외교부에서 원래 처음 작성한 건가요?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네, 순번 393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2024년 3월 7일 17시 33분 황소진 국장에게 특임공관장 적격 심사에 관해서 피지 만들어서 장차관에게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언론에 뭐 그런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해서 지금 장차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안보실과 협의한 건가요? 안보실을 말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순번 192 제시하겠습니다. 황소진 국장은 2024년 3월 8일 13시 57분경에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해서 저희가 좀 전에 연락받기를 출금이 풀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속한 부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나가시는 데는 지금 당장 뭐 딱히 뭐 없으시지요? 바로 저희가 최대한 빠른 편 수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지인께서도 이종섭 장관의 출국 금지가 풀렸다는 걸 3월 8일 날 전달 받으셨나요?
날짜가 3월 8일인지는 모르지만 황소진 국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출금이 풀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출금이 풀렸다는 걸 보고를 받고 이종섭 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빠른 항공편 수배하라고 지시를 하신 건가요? 그렇게 지시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90호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415. 법무부는 2014년 3월 8일 14시 11분경에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최종 결재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해제 결재를 하기 전에 황소진 국장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된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경위를 알고 계시나요? 모릅니다. 황소진 국장한테서 출국금지 해제를 누구한테서 전달받았냐 이런 얘기를 안 물어보셨나요? 주님께서는? 아니면 황소진 국장께서 무슨 대통령실에서 전달받기로는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됐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보고했었나요? 제가 그냥 그 보고를 받았던 기억만 얼핏 날 뿐이지 사실 좀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96항 질문하겠습니다. 황소진 국장에 의하면은 증인께서 이종섭의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전달을 해줬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요? 네. 제가 그리고 증인은 장호진 실장님을 통해서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검 조사 때.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라는 게 시간 순서대로는 다 기억나는 건 아니고요. 네. 시간 순서대로는 기억이 안 나고 황소진 국장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던 기억도 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실장님과부터도 얘기를 들었던 기억도 나고요. 시간 순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증인께서 특검 조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호진 실장님을 통해서 이종섭의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전달을 받고 이 사실을 황소진 국장에게 알려준 건 맞나요? 그 기억은 있으신가요? 그 기억은 없지만 제가 실장님하고 나눈 대화 내용은 국장이랑 거의 빠짐없이 다 쉐어를 하기 때문에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 들은 것이면 국장하고 다 공유를 했을 겁니다. 2024년 3월 8일 이종섭 장관님의 출국금지 해제가 된 이날 외교부의 최대 현안은 이종섭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아니었나요? 외교부의 최대 현안이요? 네. 최대 현안? 아니면 최대 현안이라는 표현을 좀 바꿀게요.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시끄러워 보이지만 한계가 명확하고 네. 그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러저러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건 그냥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무슨 최대 현안으로까지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검찰청에서 근무를 했던 제 경험상 예를 들면은 제가 어느 날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물론 당연히 검찰청의 최대 현안이 될 수가 없죠. 제가 그렇게 큰 사건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영장을 청구를 한 당일날은 이 영장이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분초를 다투면서 계속 조마조마한다는 말이죠. 근데 2014년 3월 8일 날 이종섭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외교부 입장에서는 최대 현안까지 아니어도 분초를 다툴 정도로 아닙니다. 계속 신경 썼던 사안 아니었나는 거죠. 신경 안 썼습니다. 왜 신경을 안 썼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97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396. 2014년 3월 8일 14시 32분 지인께서는 황소진 국장에게 이종섭 그래서 언제 가겠대라고 묻고 황소진은 최대한 빨리요. 당장 오늘 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쪽도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여기서 그쪽은 김한중 대사고 그쪽도 빨리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항공편만 섭외되면 최대한 빠른 편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화를 하는데 그 경위는 무엇인가요? 제가 황소진한테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지 실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 사안들을 다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종섭 장관님은 하루라도 빨리 출국하려고 했던 거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종석 장관이랑 직접 통화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네. 황소진 국장한테 간간히 진행 상황을 묻거나 보고 받았을 뿐입니다. 네. 이종섭 장관이 시드니가 아닌 브리즈번 경유해서 캔버라에 간 이유가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그 뭐 항공편이 그렇게밖에 안 된 거 아닌가요? 네. 다음 질문 생략하고 104항 질문하겠습니다. 재공무원 복무규정 21조 2항 공관장이 공무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규정 21조 5항은 재공무원이 공무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님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공수처는 수사 대상인 이종섭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 조율할 때 1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고 외교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좀 가정적인 질문입니다. 이종섭 장관님께서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네. 조사 일정을 조율할 때 1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고 외교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건 맞는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요. 예컨대 조사를 받을 적에 1회만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재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관장이 기본적으로 일시귀국하려면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죠. 예, 연 1회 일시귀국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려면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연 1회만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게 공무 외 목적인가요? 공무 외 목적이죠. 예. 공무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수사받는 게. 제가 알겠습니다. 예, 워낙 지금 판단하긴 좀 예, 워낙 특이한 경우여서. 예. 예. 순번 196-6 제시하겠습니다. 외교부 2014년 3월 22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계기 발제 자료 작성 공문을 통해서 호주 대사 포함해서 6개국 대사들에게 3월 28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할 계획을 알렸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 제가 처리했던 일이 아니라서 경위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건 양자 경제국장이니까 경제조정관, 경제차관보가 담당했던 일입니다. 네, 107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196-3. 근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대상 공관장 중 이종섭만 회의 일정 전인 2024년 3월 21일 귀국하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부 했던 것이 경제조정관실에서 처리했던 사안입니다. 증인은 2024년 3월 23일 또는 24일 장호진 국장으로부터 이종섭의 사의 표명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순번 156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2024년 3월 25일자 메모에 의하면은 증인은 이종섭 후임 신임 호주대사를 권기한 씨로 임명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종섭 후임 호주대사 임명은 이종섭 장관님과 같은 절차, 검증 기간, 그리고 아그레망 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종섭 후임 대사가 지금 누구? 그 이후에는 이제 심승섭 씨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신승섭. 네. 제가 저 때는 아마 저 자리에서 떠났던 시기 같은데요. 근데 뭐 전달받은 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인사라는 게 그 자리 떠나면은 다 깜깜이가 되는 제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권기환 씨를 호주 대사로 예정했던 것 같은데, 그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 안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공관장 인사를 제가 한 게 아닌가요? 다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예. 그 실제로 그리고 이후에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 심승섭 씨가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는데 이것도 대통령실의 의중이었던 거겠죠? 특임 공관장은 대통령 재량사항입니다. 네.
110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 3월 29일 황소진 국장에게 이종섭의 사의 표명 계획을 전달하면서 대변인을 통해서 이종섭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 의사에 따라 외교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음이라는 문구를 공표하도록 지시했었죠. 네. 증인이 황소진 국장에게 이러한 문구를 언론에 공표하도록 지시한 것은 대통령실이나 안보실로부터 증인도 지시를 받으신 건가요? 지시를 받았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다만 그 정도 랭귀지, 그 정도 워딩은, 그 정도 표현은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그 사안에서 사의 표명 계획을 증인께서 언론에 공표하는 거는 증인께서 단독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장장관님께 보고하고 안보실하고도 협의를 다 거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110이랑 질문하겠습니다. 황소진 국장은 일반적인 공관장 사퇴 절차는 몇 주가 걸리고 사직서 접수되면 감사원, 경찰 이런 곳에 비의사실 조회해서 사직시켜도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일주일 넘게 걸리고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종섭 장관은 하루 만에 사퇴를 해서 아주 윗선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진술하는데 어떻습니까? 황소진 국장이 무슨 취지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절차상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취지인 것 같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실에서 수락하면 그걸로 사임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네. 이게 사직서 접수되면은 뭐 비의사실 조회도 하고 그리고 네. 막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나요? 일반적인 회사원 사직서 제출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사실. 예, 제 선에서는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네. 112장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내보내라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을 호주 대사로 보낸다는 건 격이 맞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부에서 1급 자료를 치는 자리를 가는 게 좀 부적절합니다. 호주와의 관계, 우리나라의 기준을 생각했을 때 좋은 인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유에서든 굳이 보내야 한다고 하면 서너 달만 있다가 해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생각도 당연히 듭니다. 세 번째, 언론에서도 최상병 사건과 이종섭이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의혹이 있을 때는 이런 인사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정치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다들 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전 주신문 마치고 휴정하고 오후 2시부터 조태용 피고인 측부터 반대 신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